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형민님이 그 책 소개해 주시는 게 좋아가지고 급하게 추가해봤는데요. 제가 발표하는 책은 이런 책입니다. 한글 번역본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일단 원서 기준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 모두를 위한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면 볼수록 되게 뭐 역사적인 사실이라든가 일반 기초 물리라든가 그리고 컴퓨터에 대한 기초 이론 같은 거를 잘 소개한 책인 것 같아서 이 스터디의 거의 첫 단계로 삼기에는 제일 좋은 책 같아가지고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발표를 하는데요. 6장 두 번째 부분을 발표하는데 사실 그 6장 앞부분도 다시 리뷰를 하는 차원에서 좀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제목은 그 고전 논리, 그리고 고전 게이트, 그리고 고전 논리 회로라는 건데요. 양자 회로에 대한 내용도 뒷부분에 좀 이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넣은 그림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프레드 퀸이라는 사람의 그 빌라드 볼 컴퓨터라는 건데요.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논리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살짝 리뷰하는 거니까 짧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not and or 이 세 개만 있으면 모든 명제를 형식화해서 not and or 기호를 사용해 가지고 기술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이제 functional completeness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개의 논리 연산자만 있으면 모든 명제를 만들 수 있다인 거고, 이걸 컴퓨팅 영역에서 다시 말을 하면은 이 세 개의 논리 게이트, not 게이트, and 게이트, or 게이트 세 개가 있으면 모든 논리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는 뭐 정리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세 번째 or는 not과 and를 적절히 잘 조합하면은 대체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F 해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그 F의 괄호 앞부분에 나온 게 그 not이고 뒷부분에 나온 게 and인데 or라는 거는 not을 넣고 그 다음에 and를 거치고 그 다음 not을 거치면은 그 or랑 똑같은 연산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진리표라는 건 TT, TF, FT, FF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가지고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 보는 건데요. 그걸 이용하면은 not에 not P and not Q를 한 게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이 논리적으로 동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or는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not과 and 이 두 개만 있으면은 모든 명제를 형식화 기술할 수도 있고 그 논리 회로 기준으로 말하면 이 두 개만 있으면 모든 논리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상 or는 이제 굳이 따로 게이트 취급하지 않아도 not과 and로만 본질적으로 그냥 구성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아래와 같은 새로운 게이트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낸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왜 낸드냐면 not과 and를 이어붙여가지고 낸드인 건데요. and를 거치게 하고 not을 거치게 하면은 이게 낸드라는 건데 사실 이렇게 and와 not으로 낸드를 구성한다기보다는 근데 놀랍게도 and와 not을 낸드라는 걸로 조합해서 역으로 한번 조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not을 낸드의 조합으로 표현을 하고 and도 낸드의 조합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는 건데요. 이걸 이제 누군가가 뭐 했겠죠? 셰퍼 스트로크라는 걸로 이제 셰퍼라는 논리학자가 먼저 했던 건데 회로 기준으로 이제 낸드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낸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not은 즉 낸드에 pp를 입력해가지고 아웃풋 그 출력 결과를 보게 되면은 똑같은 not과 똑같은 연산자 역할을 하게 되고 and라는 거는 낸드를 두 개 연결하는데 P와 Q를 넣어가지고 적절히 P와 Q를 다시 한번 진리표를 작성해서 보면은 뭐 P NAND Q
그리고 P NAND Q를 또 NAND 한 것이 AND와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ND와 NOT을 둘 다 NAND로 고칠 수 있다는 거는 NAND 이것 하나만 있으면 모든 명제를 형식화해서 기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논리 회로도 역시 NAND 하나, NAND 게이트 하나만 있으면은 모든 논리 회로를 NAND 하나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NAND 게이트 하나만 있으면 functional completeness, 이 모든 명제 또는 모든 논리 회로가 구성될 수 있다는 그것을 만족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유니버설 게이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범용 게이트여서 모든 논리 연산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 NAND 하나만 있으면 모든 논리 연산자 또는 논리 회로, 논리 게이트를 대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조금 단점이라고 볼 만한 건 하나 있습니다. 팬아웃의 필요성이 있다는 건데요. 팬아웃은 뭐냐면, 오른쪽 아래쪽을 보시면은,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좀 정의를 가져왔는데요. 정의인지 뭐 설명인지는 조금 모르겠는데, 논리회로에서 하나의 논리 게이트의 출력이, 그 하나의 출력이 둘 또는 셋으로 나뉘어져서 더 많은 논리 게이트 입력으로 중복돼서 사용하는지 기술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가운데 아랫부분에 팬아웃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지금 이 그 논리 게이트 게이트 그림은 앞부분에서 낫을 낸드로 표현한 그런 다이어그램인데요. 그 P라는 인풋이 하나 들어와서 P와 P 두 개의 인풋으로 나눠져서 낸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팬아웃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입력이 두 개의 입력으로 나눠져서 들어가야지만 낸드에 의해서 낫이 구현될 수 있다는 거죠. 즉, 팬아웃의 필요성이 낸드를 사용하면 있게 되는데, 하나의 비트를 동일한 두 출력 비트로 복사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고전 컴퓨팅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양자 큐비트, 양자 비트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뒷부분에서 다음 챕터에서 아마 양자 큐빗에 대해서, 양자 비트에 대해서 그게 왜 불가능한지, 뭐 노클론 티오렘 뭐 이런 거 비슷한 게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팬아웃이라는 단점만 빼면은 낸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낸드를 이용해서 논리 게이트가 다 구현될 수 있다는 건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논리 회로를 구성했으면은 다음으로는 계산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게이트를 조합하면은 논리 연산뿐만 아니라 계산이란 것도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계산은 대표적으로 그 XOR 게이트를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XOR 게이트라는 거는 00이 들어가면 0이 나오고 그냥 단순한 이진 계산이죠. 01이 들어가면 1이 되고 10이 들어가면 1이 되고 뭐 11이 들어가면 그게 이진이기 때문에 다시 0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가장 1차적인 그 앞자리 단위, 앞자리 수만, 첫 번째 자릿수만 계산이 되게 되죠. 그래서 즉 그 자릿수 올림을 계산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거는 아래에 있는 그 캐리라는 부분을 구현한 게이트를 추가함으로써 자릿수 연산도 가능하게 됩니다. 인풋이 두 개 들어가는 거는 뭐 XOR에 두 개 들어가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여기 이건 AND 게이트죠. AND 게이트를 두 개의 인풋에 각각 연결한 다음에 캐리라는 거를 이제 계산하게 되면은 0 더하기 0이 뭐 0이 나오고, 여기서 1 더하기 1이 0이 나오는데 캐리라는 거에서 그 자릿수가 1이 올라가는 기록이 있어야 연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 더하기 1은 0, with carry는 1, 이런 식으로 캐리를 이용해 가지고 자릿수 연산까지 가능하게 만든 게 그 게이트를 이용한 연산의 기본 회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산도 1 더하기 1은 2라는 게 뭐 구현이 됐으면, 자릿수가 올라간다는 게 이진 계산이 구현이 됐으면, 이제 뭐 그 이상은 3, 4, 뭐 5, 6 등등은 모두 다 계산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제 계산 기능은 다 구현이 됐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이 됐으면은 저장이라는 것도 한번 해야겠죠. 왜냐면 계산도 해야 되지만 저장도 할 줄 아는 게 컴퓨터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컴퓨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장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저장이라는 거는 이 플립플롭이라는 그 게이트 구성으로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복잡한 내용은 뭐 얘기를 안 한다고 하면서 좀 설명을 생략하고 있는데요, 책에서는. 이렇게 플립플롭 그 게이트를 구성해가지고 뭐 처음에 들어간 인풋을 출력에 다른 게이트에 출력으로 넣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다음 게이트에 있는 거를 뭐 앞에 게이트에 출력으로 다시 연결시키면은 이제 뭐 입력이 다시 출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저장 기능이 구현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구현하면은 컴퓨테이션과 그 메모리 스토리지 해서 컴퓨터가 구성이 가능하게 되겠죠. 이 챕터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논리 연산자를 논리 게이트로 바꾸고, 논리 게이트의 조합으로부터 논리 회로를 구성하고, 논리 회로를 구성해서 계산도 구현을 했고, 그리고 메모리 저장 기능도 구현을 했으므로 이제 컴퓨터에 대한 기본 구현이 가능해진다라는 걸 지금까지 리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를 구성했는데 이제 컴퓨터를 구현을 한 후에도 문제가 좀 남아 있는데요. 리버서블 컴퓨테이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버서블 컴퓨테이션이라는 거는 이 진리표를 보시면은 문제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AND라는 거는 아웃풋이 그 PNQ로 TT, TF, FT, FF 이런 식으로 00, 01, 10, 11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 조합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데요. 그거의 아웃풋은 0001이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인풋이 1일 때 1이 나오는 것 말고는 다 0이 나오게 되죠. 근데 아웃풋이 0이 나왔을 때 역으로 인풋이 뭔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아웃풋이 나에게 0이 주어졌을 때 그 인풋이 어떤 조합이었는지 역추적할 수는 없다는 거죠. AND에서 출력이 0인 경우에 입력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이 하프 애더라는 거는 앞부분에 컴퓨테이션에서 그 캐리라는 그 윗자리를 올리는 그 연산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요. 그 하프 애더 이진 덧셈의 경우에 출력이 1, 0인 경우에 지금 이 하프 애더의 표를 보시면은 1, 0, 1, 0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근데 0, 1이었는지, 인풋이 0, 1이었는지, 1, 0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we have lost some information. 우리는 정보를 잊었다. 계산을 하게 됨으로써 정보를 잃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지금 인풋과 아웃풋이 원투원 커레스폰던스가 없잖아요. 1대1 되는 관계가 없으므로 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리버스 컴퓨테이션이 불가능하다. 즉 거꾸로 계산을 역으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이렇게 연산 게이트를 거친 순간 일부 입력 정보를 손실하게 된다는 거죠. 정보를 손실하게 된다. 이 키워드를 기억하고 이제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 연력학과 정보라는 거는 뭐 서로 전혀 접점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셰넌이라는 천재가 정보 이론을 만든 그 엄청난 사람이 정보의 엔트로피와 연력학 엔트로피의 등식 관계를 거의 정립을 했고, 그게 본질적으로 거의 동치다라는 것까지도 뭐 이론을 전개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정보의 엔트로피가 연력학 엔트로피와 뭐 일치한다는 거를 이제 그 앙상블이라고 하죠. 통계역학에서는 앙상블에 가능한 조합의 수를 정보로 보고, 그 정보에 대해서 앙상블에 대해서 확률을 보고, 확률에 대해서 뭐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게 정보에 대해서 이진 계산을 하는 경우랑 똑같다고 뭐 이론을 전개했는데, 그때 정보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 거를 엔트로피가 이제 증가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그 정보 손실 시 에너지 소모가 있게 되는데, 그걸 이제 란다워라는 사람이 그 정보 손실 시 최소한으로 수반되는 에너지량을 계산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란다워 리미트라고 하는데요. 란다워 리미트가 존재한다는 말은 그 앞에 그 보여드린 그 irreversible computation이죠. AND와 하프 애더의 경우가 이제 기초적인 예제인데, 그 irreversible한 computation의 경우에는 에너지 소모가 있게 되고, 반대로 reversible computation이 가능하다면 그건 이제 정보의 손실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에너지 손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에너지 손실이 없게 되는 가역 게이트, 리버서블 게이트를 찾는 게 또 하나의 과제가 되는데요. 대표적인 가역 게이트, 리버서블 게이트는 CNOT 게이트, 토폴리 게이트, 프레드킨 게이트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에 대해서 구성 회로 같은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컨트롤드 낫 게이트라고 하는 CNOT 게이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CNOT 게이트는 XOR 게이트와 그냥 패스하는 하나의 회로를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X라는 인풋에 대해서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팬아웃이라는 게 앞부분에 설명드렸죠. X라는 인풋 하나가 두 개의 인풋으로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 팬아웃이 하나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컨트롤드 낫 게이트라는 거를 이제 구현을 하게 되면은 옆에 CNOT의 그 진리표를 적어냈는데요. 0001, 1011에 대해서 모든 경우의 수가 하나로 특정이 되죠. 즉, 뭐 세 번째 경우, 그러니까 그냥 낫일 경우에는 아마 이게 뭐 안 될 텐데, 그 CNOT이라는 뭐 X로 이제 컨트롤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진리표를 다 1대1 대응시켜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구체적으로는 그 CNOT은 저 fxy의 첫 번째로 표현이 되는데요. 아래줄에 있는 거는 그 CNOT의 역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x와 xor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역으로 xy가 다시 튀어나오게 되는 이런 그 리버서블 게이트가 구현이 가능합니다. CNOT이란 거는 리버서블 게이트라는 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긴 한데, 세 개의 인풋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뭐 x는 그대로 x, y는 y, 그 다음에 z 부분에서는 x와 y가 합쳐져서 x and y, 그리고 XOR 연산자로 z를 그 연산시키면은 그것도 반대로 이제 역함수를 찾게 되고, 진리표에 보면은 모든 게 하나하나 다 원투원 코레스폰던스가 있기 때문에 리버서블 컴퓨테이션이 가능하고, 이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적은 게 이제 그 토폴리 게이트라는 거의 역함수입니다. 그렇게 토폴리 게이트라는 것도 리버서블 게이트라는 걸 이제 보여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레드킨 게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앞부분보다 더 복잡하니까 뭐 그냥 마지막에 있는 이런 게 그냥 이렇게 복잡해도 리버서블 게이트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x는 그대로 두고 뭐 not x, 뭐 and y 등등등으로 해가지고 적으면은 옆에 프레드킨 게이트의 진리표가 있죠. 그 진리표를 보면은 다 1대1 대응하는 식으로 어느 것 하나 정보의 손실 없이 인풋과 아웃풋이 1대1 매칭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드워드 프레드킨은 2023년이니까 최근이죠. 88세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되게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그 scientist who saw the universe as one big computer, 이렇게 말을 하셨죠. 우주가 하나의 큰 컴퓨터와도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뒤에서 뭐 또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이 프레드킨은 근데 저 게이트를 생각한 것뿐만 아니라 그 컴퓨터의 구현이랄까요? 아니면은 이 사고 실험 같은 걸로도 재밌는 걸 하나 그 말을 했는데요. 지금 그 사고 실험 하나가 유명한 사고 실험 같아요. 아마 컴퓨터 쪽에서는. 저는 이번엔 처음 보게 됐는데, 빌라드 볼 컴퓨팅, 그 당구공 컴퓨터라는 거를 사고 실험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게 그 게이트라는 걸 어떻게 구현하는지 좀 복잡하게 아주 기초적인 논리만 가지고도 만들어낼 수 있다. 기초적인 논리인지 모르겠네요. 어떤 기초적인 그
구성물로도 컴퓨터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를 말한 것 같아요. 사실 회로로 구현하면은 1이랑 0은 뭐 0이나 1이나 1이나 0은 스위치가 온 됐다 오프 됐다, 전류를 흘렸다 안 흘렸다, 이런 거로 이제 고전 신호 0, 1을 구현할 수 있고, 적절히 그냥 선을 회로를 구성하게 되면은 AND도 구현할 수 있고 OR도 구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프레드키는 당구공과 당구공의 그 반사만으로도 컴퓨터의 그 논리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줬어요. 지금 그 피겨 6.16이라는 거에 그 기본적인 게이트라는 걸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건 당구공으로 구현한 스위치 게이트라는 겁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이렇게 인 1으로 들어가면 아웃 1으로 나오고, 인 2로 들어가면은 아마 아웃 2A로 직진해서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 신기한 게 아웃 2B라는 게 있습니다. 즉, 그 아웃 2라는 거는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뭐 아웃 2A로 나오면 ON이고 아웃 2B로 나오면 OFF다. 뭐 이래서 스위치 게이트로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은데, 옆으로 그 오른쪽에 보이는 그 회색 박스로 축약을 해서 표현하는데요. 그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내부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을 X에 하나 굴리고 Y에 하나 굴리고, 아니면 X에만 굴리고 또는 Y에만 하나 굴리고 하는 식으로 논리 회로를, 앞부분에서 봤던 논리 회로를 다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가장 복잡한 경우인 그 스위치 게이트의 인풋이 1, 1인 경우, 즉 당구공이 두 개가 들어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진리표로 작성해 본 건데요. 인 1이랑 인 2에 동시에 들어가게 되면 이 당구공들은 두 개 다 질량도 똑같고 마찰도 없고 완전 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시에 출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인 1과 인 2에 충돌하게 되는 순간은 정확히 그 45도 그 각도의 수평선 방향으로 정수직 방향, 정수평 방향으로 충돌이 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1번에 들어간 공은 오른쪽으로 튕겨나갈 테고 2번에 들어간 공은 아래쪽으로 튕겨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1번에 들어간 공은 다시 튕겨져 나가서 그 반사에 의해서 뭐 그 아래쪽을 향하게 되고 뭐 등등 해가지고 보게 되는데, 지금 이게 어떤 짓을 하는 거냐면, 제가 그 발표 첫 장에 넣었던 그림인데요. 1로 공이 들어가고 0으로 공이 들어가게 되면 이 오른쪽 아래쪽 부분에서는 두 개가 동시에 맞닿게 돼가지고 1은 1 아웃으로, 아니 0에 들어갔던 건 1 아웃으로 나가게 되고 1 인으로 들어갔던 거는 AND 아웃,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그 아웃 to B라는 걸로 나가게 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00, 01, 10, 11을 뭐 아웃풋이 뭐 모든 게 다 그 식별 가능할 정도로 그 1대1 대응시키는 논리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당구공 하나만으로 논리 게이트의 기본 그 게이트를 하나 구현을 해서 이것들을 뭐 축적시키면은, 그러니까 잘 쌓으면은 회로를 구성하면 컴퓨터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게 되겠죠. 즉 자기의 그 프레드킨 게이트라는 것도 지금 이 회색 네모 하나하나는 그 빌라드-보어 그 게이트를 말하는데요. 스위치 게이트를 말하는데, 그 스위치 게이트를 이렇게 4개 이용하게 되면은 그 프레드킨 게이트마저도 구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논리 회로를 구성하는 뭐 장난을 치고 있는 건데, 그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그 프레드킨은 여기 뭐 앞부분에 제가 유명한 말이라고 소개를 했었죠. Universe is a computer. 그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다라고 봤는데, 아마 이 리듬을 구현하는 바닥의 그 사고 실험이 앞부분에 보여드린 당구공 컴퓨터라는 것 같아요. 당구공 컴퓨터가 그 단순한 입자의 충돌만으로도 논리 회로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당구공 컴퓨터가 이제 뭐 이론적인 기계이긴 하지만 뭐 이게 아마
조금 그 양자 컴퓨팅에 약간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입자 하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논리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 즉 0과 1, 1과 0 그 연산 결과를 출력으로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인만이 뭐 사실인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뭐 저자가 거짓말하지 않았을 테니까 파인만이 1호부터 아마 뭐 우주 전체가 컴퓨터다라는 것까지는 뭐 좀 동의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파인만이 1호부터 그 양자의 역학을 양자 컴퓨팅으로 좀 양자 컴퓨팅에 대한 기초 이론을 뭐 생각해내는데 약간의 힌트가 됐을 거다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레드키는 뭐 그게 연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파인만이 칼텍 교수였잖아요. 근데 프레드킨이 아마 어쩌면은 그 칼텍 그 학부생 졸업까지 했어가지고 그때 좀 교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실제로 둘은 친구였다고 합니다. 나이 차이는 꽤 나지만. 자, 그래서 이제 프레드킨 게이트로 그 고전 컴퓨팅에 대한 얘기를 마쳤고 7장은 이제 고전 컴퓨팅에 대해서 고전 논리 게이트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양자 논리 회로 논리 게이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챕터입니다. 그 7장의 그 서두는 뭐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양자 게이트와 회로는 결국 고전 게이트와 회로의 확장이라는 거고요. 상대성 원리로 양자 정보 측정 상황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차 움직임의 상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대성 원리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그림이죠. 기차가 전진할 때 나는 정지해 있고 근데 목격자인 나는 정지해 있고 반대로 기차가 정지해 있는데 내가 후진하는 것과 이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이 구분 불가능하다. 즉 상대성이 있다. 운동의 상대성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양자 정보의 측정에 대해서도 유사한 상대성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양자 정보를 측정한다는 것, 즉 큐빗을 주고받는 행위라는 거에 대해서 그 벨 부등식이나 등등에서 앨리스와 밥이 큐빗을 던지고 측정 장치를 돌려가면서 측정을 하잖아요. 즉 큐빗은 고정된 상태로 날아오는데 앨리스가 던진 그 큐빗을 밥은 측정 장치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큐빗을 어느 방향으로 측정할지 스핀을 어느 방향으로 측정할지 측정 장치를 회전해 가면서 측정을 해요. 근데 그걸 달리 생각해 보면은 측정 장치 둘을 고정해 주고 밥 역시 측정 장치를 고정해 두고 그 날라오는 큐빗이 중간에 회전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양자 컴퓨팅의 과정은 앨리스와 밥 두 개의 주체가 아니라 즉 측정 장치가 고정되고 큐빗이 회전되는 내가 큐빗을 던지고 그리고 내가 고정된 측정 장치로 중간에 날라올 때 큐빗이 회전된 그 정보를 측정하게 되는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말을 해요. 즉 내가 앨리스고 내가 밥인데 그러니까 앨리스와 밥을 둘 다 나로 해놓고 중간에 큐빗이 돌아가는 큐빗이 그냥 그 베이시스를 바꿔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게 양자 컴퓨팅의 출발점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양자 게이트라는 거는 근데 큐빗은 어떻게 돌릴 거냐는 얘기가 이제 다 이어서 나올 수 있는데요. 큐빗의 회전, 날라오는 큐빗이 중간에 어떻게 회전을 하냐는 것이 바로 그 양자 게이트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게이트에 의해 큐빗이 회전되게 되고 그 회전된 방향, 베이시스가 이제 뭐 적절히 이렇게 하나의 베이시스를 정하면은 그 큐빗의 그 측정되는 앰플리튜드가 바뀌게 되겠죠. 그걸 이제 측정 장치로 측정을 수행하게 되면은 0과 1에 대한 정보가 이제 바뀌게 돼서 전달이 된다라고 보는 그림입니다. 첫 번째 챕터 이제 그 챕터의 그 섹션 첫 번째 섹션은 큐빗을 소개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요. 앞부분에서도 뭐 큐빗은 많이 설명했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하나 정하게 돼요. 이제 큐빗은 고정된 상태로 논리 게이트가 이제 큐빗을 바꾸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세 개의 동등한 표현, 수학적 표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기초적인 그 선형대수에서 나올 만한 그 컬럼 벡터 노테이션입니다. 그 첫 번째 그 베이시스를 1, 0으로 보고 두 번째 베이시스의 두 번째 요소를 0, 1이라고 보는 건데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물리에서 업캣, 다운캣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업캣, 다운캣이라는 표현은 일반 그 양자 역학에서나 쓸만한 표현이고 그 양자 컴퓨팅이나 양자 정보 쪽에서는 0캣과 1캣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앞부분에 말한 그 고전 논리와도 비슷하게 고전 컴퓨팅에서와 비슷한 그 연산이 좀 가능하게 되겠죠. 아니, 가능하다는 건 당연한데 그것과 이제 비유해서 보기가 편하겠죠. 정보가 0과 1로 이진으로 전달된다는 게. 양자 장론에서는 이게 그 베큐움이랑 원 파티클 스테이트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그거랑 좀 의미가 조금은 뭐 다를 수도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0과 1캣으로 스테이트 그 양자 컴퓨팅의 큐빗이라는 걸 표현하게 되는데 그 큐빗은 0과 1의 조합으로도 표현이 가능해 되겠죠. 왜냐하면 퀀텀 스테이트라는 건 슈퍼포지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A0, A1이라는 그 앞부분에 그 코에피션트를 갖는 형식으로 하나의 벡터로 기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확률이다 뭐다 할 수 있게 되고 이거는 고전 컴퓨팅의 그 고전 비트와는 좀 다른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그 큐빗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정보를 여러 개로 이진 정보를 스트링으로 전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0 또는 1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뭐 000111 이런 식으로 이진에 연산된 결과를 그냥 정보를 이어서 전달하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또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베이시스 표현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부분에서처럼 컬럼 벡터 노테이션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캣 텐서 프로덕트 노테이션이라는 건데 첫 번째 입자와 두 번째 입자의 상태를 그 텐서 프로덕트로 연결지어서 두 개의 큐빗 베이시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텐서 프로덕트 노테이션은 사실 그냥 익숙해지면은 생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줄에 있는 0001, 1011을 그냥 하나의 캣 안에 넣는 그런 표현도 그냥 혼동 없이 전혀 뭐 컨퓨저 없이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캣 노테이션 or shorthanded 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 표현을 그냥 익숙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이라는 건 첫 번째 0은 그 1번 큐빗의 첫 번째 큐빗의 스테이트를 말하고 두 번째로 나타난 숫자는 두 번째 큐빗의 스테이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죠. 00이라는 거는 첫 번째 큐빗, 첫 번째 큐빗, 두 번째 큐빗 전부 다 00이라는 베이시스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것 역시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그 2큐빗 스테이트라는 거는 이 네 개의 00, 01, 10, 11 캣들의 슈퍼포지션으로 복합적으로 기술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큐빗이라는 것에 대해 이해를 했으니까 앞부분 6장에서 논리 게이트를 고전적으로만 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논리 게이트가 양자 게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